데이터 분석 입문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썬 자료형과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파이썬의 자료형, 그다음에 변수와 키워드, 그다음에 리스트, 튜플 등의 모임 자료형, 그다음에 수정 가능과 수정 불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이후에는 파이썬의 자료형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변수와 키워드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임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수정 가능과 수정 불가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 자료형과 리터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은 코드 셀과 텍스트 셀로 나뉜다고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는 방식은 Shift Enter를 누르시면 현재 셀을 실행하고 다음 셀로 이동이 되는데 다음 셀이 없으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노트북을 만드신 다음에 셀을 맨 상단에 만드시고 실행할 때는 항상 Shift Enter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ontrol Enter는 현재 셀만 실행하는 겁니다. Alt Enter는 중간에서 자, 현재 셀을 실행하고 다음 셀을 새로운 셀을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노트북의 맨 상단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술을 하고 여러분들 코드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뭐냐면 import sys에서 sys.버전을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인터프리터의 버전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import site 해가지고 site get site 패키지를 하면은 확실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프리터와 site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확인을 해서 내가 실행하고 있는 게 아나콘다인지 표준 파이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내가 지금 제대로 노트북을 실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getSite 패키지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나오는 요 설치 폴더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site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외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폴더가 바로 lib 하브 site 패키지 하브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자료형과 리트럴입니다. 자, 수 관련 자료형은 int, float를 자주 사용하죠. 자, 뭐 컴플렉스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자료형도 있습니다. 복소수 자료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직접 쓰는 것들을 리트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타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int다라고 나와요. 자, 파이썬에서 모든 자료형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뒤가 뭐냐를 보면 이제 얘는 int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float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적을 때는 이렇게 수치 계산형으로 2, 3 이러면 앞에 거 곱하기 10의 3승 이런 걸 의미하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0.34 곱하기 10의 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34.0. 자, 그래서 2는 대문자를 써도 가능하고요. 2-2 이렇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123.3이 1.2334가 된 거죠. 자, 3 플러스 4j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복소수입니다. 클래스 복소수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열입니다. 여러분, 문자열.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문자가 모아 있는 문자열. 자, 문자열은 우리가 첨자로 인덱싱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셀에 보면은 프린트 하고, 자, 파이가 문자열인데 이렇게 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문자를 하나 달라라고 하는 인덱싱이죠.
그래서 파이에 P가 0번, Y가 1번이에요. 그래서 PY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싱글 코트 또는 더블 코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프린트문 등에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코트를 3개 하고 맨 뒤에 3개를 하면 여러 줄에 멀티 라인에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더블 코트를 3개 해도 됩니다. 더블 코트를 3개 해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또 나오지만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하는 문자열은 우리가 주석으로도 사용되죠. 주석.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자열 안에 더블 코트나 싱글 코트를 사용하고 싶으면 더블 코트를 또 긋게 되면 얘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블 코트를 쓸 거면 양쪽에 싱글 코트를 쓰고 싱글 코트를 쓸 거면 양쪽에 더블 코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자, 출력 자체가 문자열 자체가 더블 코트가 포함되거나 문자열 자체가 싱글 코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논리형 불입니다. 자, 논리형 자료형은 불이라는 게 있고요. 자, 논리형 자료형의 상수는 이렇게 true, false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의할 거는 T와 F가 대문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스펠 잘 인지하시고, 자, 내가 이렇게 관계연산제를 통해서 보시면, 자, false 결과가 나왔고, 여기는 타입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얘는 뭐다? 불이라는 타입이다. 그래서 불은 타입이기도 하고요. 불을 이렇게 불에서 괄호 열고 세로 열고를 가로 열고 오른쪽 괄호 왼쪽 괄호를 치시면 이거는 내장 함수 호출이 돼요. 내장 함수 호출.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 제로를 하면은 자, 제로가 true냐 false냐를 결정해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의 제로, 0.0, 그 다음에 널 문자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false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1. 자, 아무리 작아도 0이 아닌 0.1. 그 다음에 어떠한 문자도 다 true예요. 자, 다음은 정수 리터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리터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3, 5.2 이렇게 쓰는 거를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쓰는 거를 리터럴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바로 십진수죠. 십진수. 자, 그런데 0, 1로만 표현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0, 1, 0 이런 걸 이진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진수 1, 0은 바로 2에 해당하잖아요. 십진수로. 자, 그러면 이진수가 있듯이 8진수도 있고 16진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진수는 0부터 7까지를 쓰죠. 그 다음에 16진수는 0부터 9까지 쓰고 그 다음에 10은 하나로 표현하기 때문에 AA 요거나 요거 소문자 대문자 다 가능하죠. 그래서 B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F까지 쓰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16진수예요. 자, 여러분 다 아실 테고요. 혹시 진수에 대해서 조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쓰면 그냥 십진수예요. 그런데 리터럴을 앞에 공, 비, 공이 꼭 있어야 돼요. 공. 이 앞에가 공이에요. 공, 비. 대문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진수를 표현해요. 이게 이진수가 아니라 요게 이진수라는 거죠. 이진수로 표현한 결과가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다 뭐냐? 십진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여기 0, 5.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는 0, 얘는 숫자고요. 뒤에는 알파벳 5예요. 대문자, 소문자 가능하고요. 0511, 051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 5가 여기 대문자 5예요. 그래서 꼭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0 대문자. 그 다음에 0x 0x 대문자. 그러면 1, 2, 1, 3 이게 십진수로는 18, 19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거 에러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숫자에다가 언더스코어를 하면 이게 없는 거랑 동일해요. 자, 다만 제가 좀 전에 바로 뒷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3,000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3,000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걸 3,000이라고 인지를 안 합니다. 그냥 3 하나, 0 하나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 나왔고 0 나왔어요. 3,00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숫자에 콤마를 못 씁니다. 그런데 콤마 대신에 언더스코어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그냥 숫자 1000이에요. 이거는 100만, 이거는 100이에요. 자, 다음은 주석은 샵 이후에 라인 끝까지가 주석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줄 주석은 싱글 코트를 3개 앞뒤로 하거나 더블 코트를 앞뒤에 3개 하면 여러분이 여러 줄 주석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섹션 2, 변수와 모임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프린트문을 2개 썼어요. 근데 주 프린트문에 있는 문자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언어, 그 다음에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언어와 연도를 어디엔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식별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변수입니다. 자, 변수는 실질적으로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걸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develop year라고 해서 1990이라고 하는 걸 저장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에다가 변수를 써주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출력이 되고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는 파이썬이 프로그램 랭귀지였지만 이번엔 프로그램 랭귀지에다 자바를 갖다 놓겠다. 개발 연도는 1995를 갖다 놓겠다. 라고 출력을 하면은 우리가 변수를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변수를 만드시려면 바로 식별자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식별자를 만들려면은 여러분 식별자 안에 들어가는 문자들의 구성이 영문자,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와 숫자를 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월드컵 2026이라는 거에 언더스코어는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숫자가 앞에 나와서 2026 언더스코어 월드컵은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외에 다른 문자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상한 문자들 있죠.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키워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언어에서 사용하려고 이미 정해놓은 예약어예요. 자, 이러한 예약어는 식별자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이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변수를 만든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다 이 식별자의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t 이런 걸 못 쓴다는 거죠. 앰퍼샌드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월드컵 언더 2026은 가능하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import 키워드에서 이렇게 출력하시면 이게 키워드 리스트죠. 이렇게 키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려면 2줄이 필요하죠. 2줄. 이거는 여기를 렌에서 몇 개인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요. help 기난 키워드를 문자로 하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장함수 help를 잘 활용하면은 도움말로써 아주 훌륭합니다. 자, 다음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모든 자료용의 항목을 모아놓은 목록이에요. 목록. 그래서 이렇게 만들죠. 여기에다가 꼭 정수만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올 수 있고요. 대괄호를 쓰고요. 이걸 변수에 저장하는데 여러분이 이거 코딩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왼쪽에 이름이 LIST가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큰일 나요.
LST라고 쓰셔야 돼요. LST. 그리고 출력해봤고 타입은 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는 리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목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목록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은 프린트를 안 써도 출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요거와 요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출력된 거는 원래 있는 값,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리스트 1을 이렇게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1이 0, 1이잖아요. 0, 1. 처음에는 3.9였는데 이걸 자바 문자열로 바꾸니까 바뀐 게 보이죠. 자, 다음은 튜플입니다. 튜플은 리스트랑 비슷한데 표기 방법이 일반 괄호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append라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다만 인덱싱은 가능합니다. 자, 0번째 있는 거, 3번째 있는 거 출력해줘.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는 튜플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사전입니다. 사전은 키, 값, 쌍의 목록이에요. 자, 중요한 게 뭐냐. 자, 이 사전을, 사전 자료형이 D라고 했다. 이렇게 3.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인덱싱은 불가합니다. 근데 키로는 참조 가능해요. D에 여기다가 이렇게 키를 갖다 쓰면은 가능하다. 근데 꼭 키가 문자일 필요는 없지만 문자열이라고 한다면 키로 참조가 가능하다. 자, 여기 보면은 마트 이렇게 중괄호 쓰시고 라면 1200원 이렇게 콜론으로 키와 값의 쌍을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타입은 닉트예요. 딕셔너리에서 온 닉트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자, 내가 여기다 프린트라고 썼다고 한다면 마트 라면 하면은 1200원이 나오겠죠. 근데 프린트문을 안 썼기 때문에 출력은 안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출력을 보고 싶으면 마지막 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프린트를 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퀄해서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과자가 원래 얼마였어요? 800원인데 900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과자가 900원이 됐죠. 자, 여기 보시면 마트 삼각김밥 17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삼각김밥이 여기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키의 값을 추가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keys라는 걸 통해서 여기 프린트를 안 써서 안 나왔는데 키만을 볼 수가 있고요. values라는 걸 통해서 value만 볼 수가 있는데 values에서 나오는 타입은 nict values고요. keys로 나오는 타입은 nict keys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이렇게 리스트로 키와 value를 이렇게 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집합인데요. 집합은 딕셔너리랑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항목만 나열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얘는 수정 가능하고요. 다시 얘기해서 add를 통해서 true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add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애플, 오렌지, 애플, 피에어 이렇게 나왔는데 바나나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애플이 한 번, 두 번 넣었잖아요. 애플을. 근데 얘는 중복을 불허해요. 애플을 두 번 넣었지만 애플이 하나뿐이 안 나온다 라는 거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얘는 인덱싱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한 게 하나 있을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1, 2, 3.4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myset.add true를 넣었는데 에러도 안 났고 출력을 해보니까 결과가 똑같아요. 자, 이유는 true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1, 2, 3.4라고 하는 게 다 true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true가 따로 안 들어가요. 중복이 되는 거라서. 자, 이런 점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set의 변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frozen set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얼어붙은 집합이에요. 프로즌 셋.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내장함수 id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여기 있는 인자의 메모리 주소를 반환해 줍니다. 요 인자의 메모리 주소를 반환해 줘요. 그게 유니크한 값인데 메모리 주소 값인 id를 반환해 줘요. 그래서 id가 같다는 얘기는 메모리 주소가 같다, 동일한 객체이다라고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 불가능, 영어로는 immutable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는, 자, 자료형마다 수정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다 수정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2라고 하는 리터럴의 id를 물어봤어요. 근데 1 더하기 2란 결과도 2잖아요. 여기 2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값이 똑같아요. 희한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id를 물어봤어요. 데이터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데이터에다가 10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럼 11이 들어간 거잖아요. 데이터에 11이 들어갔는데 그 id 데이터를 물어보면 달라졌어요. 자, 이것이 뭘 의미를 하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저장 공간이 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공간에 있다가 값을 바꾸니까 공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정수라고 하는 자체가 이 데이터 변수가 수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정수가 수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놓고 거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수라고 하는 게 수정 불가능한 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는 수정 불가능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반해서 뮤터블, 수정 가능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자료용, 리스트, 셋, 딕트 같은 거는 그 내부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1, 2, 3이 있었지만 이거를 id를 보면은 이래요. 끝이 4, 4예요. 근데 이 리스트를 내가 변화시켰어요. append 4에서 4를 추가했죠. 만약에 이게 수정 불가능하다면 추가하는 것도 안 될 테고요.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를 했으면 변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id 값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id 값이 동일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수정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은 자료형마다 수정 가능 불가능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게 수정 가능인지 어떤 게 수정 불가능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쉽게 수정 불가능과 수정 가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해시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객체를 호출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열, 정수, 플로우트, 튜플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해시로 호출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 값이 나와요. 자, 해시로 호출이 가능하고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뭐다? immutable이다. 수정 불가능한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반대로 여러분이 mutable, 수정 가능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목록, 리스트, 사전, 집합은 수정 가능하죠. 자, 이렇게 수정 가능한 mutable은 해시 호출이 불가능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해시 리스트를 넣으면 오류가 나요. 마찬가지로 딕트도 마찬가지고 집합도 오류가 납니다. 자, 이렇게 수정 가능한 뮤터블은 해시 호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자료형은 정수형, 자, 문자열과 논리형, 모임 자료형 해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타입의 종류는 int, float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set이라는 타입도 있고요. 프로준 set이라는 타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식별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는 이꼴 10이라고 어떠한 오른쪽에 어떠한 타입의 값도 식별자로 만들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를 알고 싶으면, 예약어를 알고 싶으면 help single quote keywords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 가능, 수정 불가능, 뮤터블, 이뮤터블, 타입마다 리스트, 셋, 딕트는 뮤터블이고요. int, float, string, tuple, frozen set은 이뮤터블입니다. 자, 여기서 set은 뮤터블이고요. frozen set은 이뮤터블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